나는 노래는 못하지만 이론이 되게 좋아. 나 되게 잘 가르쳐. 저는 그거 다 헛소리라고 생각해요. 헛소리예요 그거. 안녕하세요, 전병준입니다. 뮤지컬 학원 혹은 뮤지컬 선생님 잘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이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.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지만 뮤지컬을 지망하시는 분들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니만큼 그런 질문이 많이 있더라고요. 어느 학원을 가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선생님을 구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려고 기획을 해보았습니다. 저도 뮤지컬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뮤지컬 배우 하면서도 뮤지컬 선생님들을 계속 찾아다녔는데요. 다 합치면 한 8분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. 제 선생님들은. 저는 전공이 아니었고 입시도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입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학원을 고르는 법, 또 선생님을 고르는 법 등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완전 제 경험이고요. 제 생각이고 완전 제 뇌피셜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뮤지컬이 하고 싶다, 배우고 싶다 할 때 내 목적이 뭔지를 가장 먼저 설정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입시를 위해서 선생님을 고르고 학원을 고르는 건지 아니면 내가 뮤지컬 배우가 되기 위해서 오디션을 위해서 선생님과 학원을 고르는 건지는 구분이 되어야 돼요. 입시 잘 보면 배우 잘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 생각엔 아닙니다. 입시와 오디션은 별개예요. 정말 입시 들어가기 힘든 대학교 들어가도 배우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. 이거는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. 보는 방법도 다르고요. 룰도 좀 다르고요. 그래서 내가 입시를 볼 건지 아니면 오디션을 위해서 선생님을 구하는 건지 꼭 설정하시고 나누셔야 돼요. 입시를 잘 보기 위해서 학원이나 선생님을 구한다. 그렇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이 선생님이 작년에 합격자를 몇 명 배출시켰는지가 더 중요합니다. 입시는 전략적인 요소가 정말 크거든요. 그 선생님이 이 학생의 그림을 그려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. 실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생님이 전략과 노하우가 풍부하면 그럴 확률이 더 높아지죠. 학원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도 붙여놓잖아요. 작년에 어디 보냈다. 근데 그거 비교해 보시면서 이 학원은 잘 보낸다. 그리고 이 학원에 이 선생님이 입시를 잘 만든다, 학생을 잘 만들어준다 하면은 그 학원에 가는 게 맞고, 작년에 입시를 합격시킨 데이터가 없다 이러면은 조금 고민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. 개인 레슨도 역시 마찬가지죠. 그리고 이 선생님이 입시에 성공을 하셨던 분이어야 자기도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뭐 꼭 그렇진 않다고 생각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번 입시 때 합격생을 얼마나 만들어냈고 학교를 어디 보내는가, 그게 중요합니다. 입시 선생님을 왜 골라요? 입시 붙으려고 가는 거잖아요. 그러면 합격을 가장 높은 확률로 붙여줄 수 있는 선생님한테 가야죠. 비싸겠지만. 그 다음부터는 가격 대비로 가는 거겠죠. 너무 비싸면,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하면은 합격생은 많이 못 붙였지만 좀 저렴한 선생님한테 간다든지, 내가 오디션을 잘 보기 위해서, 뮤지컬 배우가 되기 위해서, 또는 더 좋은 뮤지컬 배우가 되기 위해서 선생님을 고른다. 오디션을 잘 보기 위해서라는 말은 제 생각으로는 실력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선생님을 선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그 선생님의 경력이 정말 중요해요. 예를 들어 이 선생님이 대극장을 안 해봤어요. 그러면은 내가 오디션을 보려고 배우러 갔는데 이 선생님이 나에게 오디션 보는 노하우를 말해줄 수가 없잖아요.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나는 이랬고 저랬고 내가 잘 봤을 땐 이런 기분이고 뭐 감독님들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고 못 봤을 때는 이미 뭐 중간에 이런 기분이었다, 이런 상황이었다, 그런 얘기를 해줘야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준비하는 거고, 또 작품에 들어가서도 내가 레벨업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그런 게 필요한데, 그 선생님이 작품 경험이 없다 이러면은 그 얘기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. 앙상블을 했더라도 메인 배우들 보면서 그 선생님도 그 계산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. 아,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, 저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, 저런 방식으로 해야지 메인이 될 수 있구나, 성장할 수 있구나,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작품 경력이 명확하지 않고 또 작품 하신 지가 뭐 한 10년이 넘었다, 작품을 하신 지 10년이 넘으셨으면 뮤지컬 배우라는 타이틀을 붙이시는 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선생님 본인도 오디션을 보는 노하우가 최신 버전이 아닌데 어떻게
학생들을 가르치겠어요? 그렇죠? 그 선생님이 뭐 학교가 어디 나오고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. 잘하시는 분인가, 인정받으시는 분이고, 뭐 선생님으로서든 배우로서든 잘하시는 분인가가 훨씬 중요하고, 거기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계신가가 훨씬 중요합니다. 그리고 제 생각에는 배우들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뭐 뮤지컬 지망생들만 가르치고 있는 것보다 배우들을 가르치고 있으면 그 선생님이 지금은 배우로 활동하고 있지 않더라도 정보를 계속 들을 수 있고 돌아가는 걸 계속 확인할 수 있고 작품을 합격시키는 수준? 레벨? 이런 것들이 더 잘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배우들을 가르치고 있으면 만약에 지망생 분이시라면 이 선생님이 배우를 가르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배우들도 계속 레슨을 받아요. 여유가 되면 더 잘하고 싶고 실력을 늘리고 싶기 때문에 선생님을 계속 수소문하고 하는데 작품 경험이 있는 배우들을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이라면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에게 배우시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작품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지금 개인 레슨을 하시는 배우분들도 있는데요. 그런 분들이랑 정말 만나서 그런 형 누나들 만나가지고 얘기 들으면 저도 많이 배우거든요. 아, 그렇게 돌아가는구나. 아, 이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. 뭐 이 누나만큼, 아, 이 형만큼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니까 훨씬 좋죠. 그런 분들을 수소문해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배우는 게 낫습니다. 아니면 현역 감독님들이나 현역 음악 감독님 아니면 뭐 안무 감독님 이런 분들에게 뭐 노래와 춤을 배울 수 있죠. 세 번째는 선생님이 잘해야 돼요. 내가 노래 레슨이다. 노래 레슨을 듣는다. 근데 이 선생님이 자기 노래를 안 들려준다거나 자기 소리를 잘 안 들려주고 예시를 잘 안 들려주는 선생님이면은 의심해봐야 됩니다.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. 아, 이 선생님이 노래를 못하나 보다. 실제로 제가 배웠던 뭐 감독님들이나 선생님들 중에는 노래 못하시지 않아? 라고 생각이 들었던 선생님들이 좀 있었어요. 감정이나 느낌, 곡의 해석 이런 것들을 말로 설명해 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선생님이 노래를 불러주시면서 정확한 예시를 들어줘야 되거든요. 그래야지 내가 이 선생님에게 배우면 이만큼은 하겠다. 적어도 이만큼은 하겠다. 라는 계산이 서야 돼요. 그 선생님 실력이 좋아야 된다. 그 선생님이 노래를 잘해야 돼요. 어느 정도. 나는 노래는 못하지만 이론이 되게 좋아. 나 되게 잘 가르쳐. 저는 그거 다 헛소리라고 생각해요. 헛소리예요, 그거. 말도 안 돼요. 노래를 못하는데 노래 가르치는 걸 잘해도 그거는 노래 못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는 돼야 돼요. 적어도 어디 뭐 공연을 가서 행사를 가서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수준은 되셔야 되는데 제가 만났던 선생님들 중에 몇 분은 노래하시는 분이 아니었던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러니까 계속 현역에 계시고 자기도 갈고 닦으시는 분, 자기 실력을 계속 뽐내고 계신 분들에게 가시는 게 되게 좋고 그게 결국 잘하시는 분이에요. 잘하시는 선생님을 잘 골라야 된다. 춤도 마찬가지고 연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. 춤도 내가 선생님이 춤을 췄을 때 내가 우와 소리가 나오시는 분에게 배워야 되는 거지. 이분이 막 춤도 못 추시고 몸도 굳어 계신데 말로만 조련하시는 분이라든가 운동만 디립다 시키시는 분이면 그러면 춤을 배우는 의미가 없잖아요. 그냥 헬스를 다니지. 그리고 연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얘기는 제가 다음에 꼭 잡아서 할게요. 뮤지컬 준비하시는 분들, 연기 준비하시는 분들 독백만 하지 마세요. 저도 연기 잘 못하는데 너무 피곤해요. 그러신 분들이랑 연기하는 거. 자기가 멋있게 보이려고만 자기 대사만 준비하고 그것만 딸딸 외워가지고 주지도 못하는데 그럼 연기하기 되게 힘들어요. 못 받아가지고.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런 연기는요 나오면요 전혀 쓸모없어요. 사실 오디션 볼 때 서로 대사를 주고받는 걸 시킨단 말이에요. 독백만 하다가 나오면은 주고받는 걸 못하는데 제가 이건 나중에 날을 잡아서 한번 다른 컨텐츠로 기획을 해보겠습니다.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다른 분들과 얘기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. 날씨 추우니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. 건강 조심하시고 다들 진짜로 목 관리, 몸 관리 꼭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